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9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외교적 냉기류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캄보디아의 국경 개방 요구에 대해 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 관계가 사실상 대사관 인력만 남은 수준인 만큼 관계 복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신년 축제인 쫄츠남 분위기가 한창인데요. 혼센 상원의장은 국경 분쟁 중에 축제를 여는 것을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새끼손가락 상처 때문에 온몸이 멈출 수는 없다며 강도 높게 반박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어려움은 지원하되 1700만 국민의 경제활동과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양국이 관계 복원과 내부 결속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 상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민주당의 수장인 아피시 전 총리가 현재 태국 경제 상황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로 진단하며 정부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아피시 전 총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한쪽에서는 소비를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절약을 강조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소비를 자극하는 정책보다는 유류세 인하나 전기료 산정 방식 재검토 같은 직접적인 비용 절감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훨씬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처 간의 소통 부재가 무역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리와 부총리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태국의 저명한 법의학 전문가인 폰티 박사가 태국 남부 접경 지역의 고질적인 폭력 사태를 두고 국가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폰티 박사는 10여 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당국이 복잡한 범죄 조직을 단순 사건으로 취급해 소탕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학적 수사 노력이 공무원들에 의해 저지당하는 사이 범죄 조직은 오히려 수사망을 피하는 법을 교묘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현장의 진실이 상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은폐되는 보고 체계의 문제점도 비판했는데요. 무엇보다 남부 지역의 혼란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중독에 빠진 부패 세력을 지목하며 예산을 계속 타내기 위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뼈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해 강력한 통상 압박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태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파지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자동차와 가전, 고무 제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이 이번 사정권에 들자 지난 15일 미국 측에 1차 공식 해명 자료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사는 주로 제조업의 과잉 생산, 능력과 강제 노동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오는 5월 초 수파지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고위급 협상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해 직접 소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 5월 중순에는 실무진 중심의 기술 협상단을 추가로 보내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태국 수출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파지 부총리는 태국이 준비한 데이터가 미국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주력 산업의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이번 방미 협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태국 경제의 중심인 방콕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드는 깊은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부동산정보센터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건축 허가 물량은 전년보다 31% 넘게 줄었는데요. 특히 콘도미니엄 허가는 무려 80% 가까이 폭락했고 상업용 건물 허가도 90% 이상 급감하며 개발업체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도 심각합니다. 바텀타니는 허가 물량이 35% 이상 감소했고 나콘바튼과 논타부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 토지 배정 허가가 단 한 건도 없는 기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같은 정부의 긴급 부양책 덕분에 연말 매수 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소유권 이전 수치는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단기 부양책이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금리 추이와 가계 부채 해결 여부에 달려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가 국내 에너지 공급은 문제가 없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에너지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태국의 휘발유와 디젤 가격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덕분에 주변국인 라오스나 캄보디아, 싱가포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디젤 가격 안정을 위해
하루 약 1억 8,500만 밭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급 안정성에 대해서도 당국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현재 태국의 에너지 비축량은 총 109일분으로 법적 비축량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 당장의 수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현재 기금 적자 규모가 617억 밭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정부는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격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파타야의 상징인 노선 트럭 성태우 요금이 마침내 인상되었습니다. 촌부리 운송당국은 치솟는 기름값과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0일부터 파타야 시내전 노선의 기본 요금을 기존 10밭에서 15밭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조정은 무려 3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것인데요. 기본 10km 구간까지는 15밭, 종점까지 이동할 경우 최대 20밭이 부과됩니다. 운수조합 측은 그동안 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신 안전운전과 친절한 응대 등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해 승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시민과 관광객들 역시 보물과 상황을 고려해 이번 인상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30년 만에 성태우 요금이 인상되면서 파타야 물가를 다시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제는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태국의 출생아 수는 약 41만 명인데 반해 사망자 수는 55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5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과 1년 사이 태국 전체 인구는 14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가 맞물리면서 젊은 층이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곧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이민 정책과 구조적인 일자리 대책 등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전역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여름 폭풍에 휩쓸리면서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 재난방지국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풍으로 야소톤과 우볼라차타니 등 7개 지방에서 가옥 260여 채가 파손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콘라차시마역에서는 승강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했고 빠진 부리는 송전탑과 전신주 수십 개가 강풍에 넘어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재난당국은 복구 인력을 긴급 투입해 전력 공급 정상화와 피해 조사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기상국은 20일까지 태국 상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우박, 낙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들에게 큰 나무나 광고판 근처를 피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 축제 기간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졌던 위험한 7일 특별 교통안전 캠페인이 마무리됐습니다. 태국 재난방지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총 124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42명이 숨지고 12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과속과 갑작스러운 끼어들기가 꼽혔으며 사고 차량 10대 중 6대 이상은 오토바이였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방콕에서 21명이 나와 가장 많았고 북부 프레 지방은 사고와 부상자 수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음주운전 실태도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적발된 보호관찰 사건 6,100여 건 중 무려 94%가 음주운전이었는데요. 지역별로는 치앙마이에서 가장 많은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강화된 단속 덕분에 전체 사고와 부상자 수는 예년 평균보다 30% 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이번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연휴 기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예방책을 마련하고 적발된 음주 운전자들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국의 국영 항공사인 타이항공이 치솟는 연료비 부담과 관광 비수기 수요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오는 5월부터 운항 스케줄을 대대적으로 축소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콕 인천 노선인데요.
기존에 하루 3차례 운항하던 것이 다음 달 8일부터는 하루 1차례로 크게 줄어듭니다.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도쿄와 타이베이, 홍콩 등 동북아시아 노선 대부분이 감변되거나 운항이 중단되고 이스탄불과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장거리 노선 역시 기존 매일 운항에서 주 5회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쿤켄이나 우돈타니를 잇는 태국 국내선까지 효율화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타이항공 측은 고유가 지속과 비수기 승객 감소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방콕 팔람성 도로 인근에서 오토바이 100여 대 시동이 동시에 걸리지 않는 기괴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범인은 다름 아닌 인근 건물에 고장난 자동문이었습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유소 근처 한 건물 5층에 설치된 자동문 제어 장치가 노후화로 인해 강력한 방해, 전파를 내뿜으면서 주변 오토바이의 스마트키 신호를 마비시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장치가 내보낸 433MHz 대역의 전파는 스마트키가 사용하는 주파수와 겹치는데 기기 고장으로 비정상적인 강한 신호가 방출되면서 일대 스마트키를 먹통으로 만든 겁니다. 이 때문에 주유를 마친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수십 미터씩 밀고 나간 뒤에야 겨우 시동을 거는 등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당국이 해당 장치의 사용을 중단시키면서 지금은 시동 문제가 모두 해결된 상태입니다. 태국 북부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메옹손 바이 군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최악의 산불 연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의 5배를 넘어서는 182.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요.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심각 단계가 지속되면서 평소 관광객들로 붐비던 거리에는 독성 매연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이를 찾던 외국인 관광객의 90%가 방문을 취소하거나 현지를 떠나면서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전직 이장은 SNS를 통해 산불 출입 금지 조치에도 산불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당국의 무능을 질타했는데요. 가구당 마스크 몇 장을 나눠주는 식의 임시방편 대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보건 인력을 투입해 취약계층 건강 점검에 나섰지만 근본 원인인 불법 소각과 산불을 잡지 못하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정 휴양지라는 명성을 잃어가는 바이에 현실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생명선인 메콩강이 치명적인 중금속 오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골든 트라이앵글 인근 메콩강 바닥의 퇴적물에서 독성 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9배를 초과하는 296mg이나 검출됐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광산 주변 지역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은 비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쌓일 수 있다며 메콩강에서 잡은 생선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즐겨 먹는 민물 해초인 까이의 섭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오염의 원인으로는 최근 메콩강 상류 접경 지역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수백 개의 광산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채굴 과정에서 나온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강으로 직접 흘러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생태계 대재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주민들은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식수원과 생계 수단마저 위협받고 있는 메콩강의 오염 문제,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의 정밀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중국 전역을 공분에 빠뜨렸던 19세 딸 납치 사건이 알고 보니 태국에서 벌어진 파렴치한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말 중국에 있는 아버지가 딸이 무참히 폭행당하는 영상과 함께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작됐는데요. 딸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의 아버지는 약 55만 팟, 우리 돈으로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즉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의 수사 결과 영상 속 촬영지는 범인들이 주장한 미얀마가 아닌 방콕의 한 호텔이었고 딸을 때리던 남성은 다름 아닌 딸의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납치와 폭행 상황을 거짓으로 연출한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이미 중국에서 온라인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로 확인됐고 일당 4명 모두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들을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했으며 조만간 중국으로 송환해 공갈 협박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틈타 현장을 취재하던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오후 인파가 몰린 방콕 실롬 도로에서 축제 현장을 취재 중이던 여기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범행을 모두 시인했는데요.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석 조건으로 10만 bat, 우리 돈으로 약 460만 원의 거액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이 보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결국 방콕 특별교도소에 구치됐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유명 브랜드 조미료를 감쪽같이 위조해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중앙수사국은 식약국과 합동 단속을 벌여 방콕 인근에 대형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화학 조미료를 만들어 온 일당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지노모토와 로띠 등 유명 상표를 도용해 지난 2년 동안 하루 최대 1,500봉지씩 가짜 제품을 생산해왔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 조미료들은 일반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물량만 원료와 장비를 포함해 2만 4천여 점, 시가 200만 밭에 달합니다. 특히 적발된 제조 현장은 위생 상태가 매우 불결해 태국인의 건강까지 위협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식약국은 위조 제품의 경우 포장 상태나 인증 번호가 허술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정식 판매처를 통해 확인된 제품만 구매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국가기관을 사칭해 유명 가문 인사를 상대로 수천만 바트의 돈을 가로챈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신분증이 마약 조직의 대포폰 개설에 이용됐다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위조된 경찰 배지 등을 보여주며 자산 조사가 필요하다고 속여 총 3,400만 bat,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이 넘는 거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뜯어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려고 방콕의 한 경찰서 바로 맞은편에 접선 장소로 정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경찰서 근처에서 돈을 주고받으면 실제 수사하고 믿을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일당이 추가로 500만 밭을 더 요구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인근 경찰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결국 벌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중국인 3명에게 사기와 돈 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배후에 있을 추가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최대 축제인 송크란 당시 일부 참가자들의 도를 넘은 물놀이 방식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영상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형 쓰레기통에 물을 가득 채워두고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평소 거리에서 분리수거용으로 사용되던 그 쓰레기통을 그대로 물통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몰상식한 행동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씻어낸다 해도 쓰레기통에 남아있던 세균과 오염물질이 눈이나 입으로 들어갈 경우 심각한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 전통 축제의 본질은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오염된 물을 뿌리는 건 축복이 아니라 모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부처님 대신 외계인이 가사를 읽고 앉아있는 기묘한 장면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최근 태국의 한 콘도 엘리베이터 앞에 입주민들의 복을 기원하는 불단이 마련됐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불단 위에 모셔진 건 인자한 불상이 아니라 커다란 눈과 가느다란 몸을 가진 영락없는 외계인 조각상이었습니다. 이 외계인 조각상은 승려처럼 가사까지 걸친 채 엄숙하게 가부좌를 틀고 있어 보는 이들의 실소를 자아냈는데요. 이 영상을 공유한 입주민은 복을 빌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며 이러다 주민들 모두 UFO를 타고 극락에 가는 거 아니냐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외계인도 불도를 닫는 시대냐며 재밌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한편 종교적인 공간에서 장난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 한복판 주택가에서 밤길을 걷던 주민이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도심 속 야생동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방콕 파타나칸 도로 인근 주택가에서 일어났는데요. 한 주민이 집 뒷마당 계단을 지나던 중 계단 균열 사이에 숨어있던 뱀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피해 주민은 어두운 밤이라 뱀의 종류를 확인하지 못해 독성 여부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콕 도심에서도 코브라나 푸른 배지내뱀 같은 치명적인 독사가 종종 출몰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약 뱀에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고정한 채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며 뱀의 생김새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해독 혈청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콕 시내에서 뱀을 발견하면 절대 직접 잡으려 하지 말고 긴급번호 199번이나 1677번으로 신고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도시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특히 밤길이나 어두운 풀숲을 지날 때는 발밑을 세심하게 살피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